혹시 요즘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15년 더 늙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3가지를 건강한 습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학계에서도 최근까지 이 진실을 간과해 왔어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 나이가 1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습관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공개할 내용을 알고 나면 왜 같은 나이인데 어떤 사람은 20대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살이나 더 늙어 보이는지 그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첫 번째 습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주말에 몰아서 잔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또는 평일에는 5시간만 자고 주말에 10시간씩 자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노화 폭탄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 생체 시계는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부분에서 조절됩니다. 이곳이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분비를 관장하는 지휘본부 역할을 하죠. 또 다른 의학 연구에 따르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이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들보다 70%나 적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 아니에요. 성인이 된 후에는 세포 재생과 복구, 그리고 노화 방지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입니다. 콜라겐 합성이 감소해서 피부 탄력이 사라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근육량도 급격히 감소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대신 내장 지방이 축적됩니다. 마치 시간을 빨리 감기로 돌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텔로미어의 변화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이것이 바로 노화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불규칙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해 봤더니 규칙적으로 자는 사람보다 평균 15년 더 짧았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실천이 어려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말에도 예외는 없어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주 정도만 지속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새로운 패턴에 적응합니다.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에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가 되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도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유도 호르몬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천연 노화 방지제 역할도 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텔레비전 등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잠드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대신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어둡고 조용하며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너무 더우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노화 가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하루 종일 조금씩 자주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식을 자주 하면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죠? 심지어 일부 영양사들도 하루에 5번에서 6번 나누어 먹으라고 권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노화를 부르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동시에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우리 몸의 자가치유 시스템인 오토파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는 201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발견한 메커니즘으로 우리 몸이 스스로 낡은 세포와 손상된 단백질을 청소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집을 대청소하는 것과 같아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집안에 먼지와 쓰레기가 쌓이듯이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세포 내에 독성 물질과 노폐물이 축적됩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세포 손상이 현저히 적고 염증 수치도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 길이도 더 길게 유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럼 오토파지는 언제 활성화될까요? 바로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특히 마지막 식사 후 12시간 이상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면 오토파지가 최대로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 노화 방지에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단순히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 방법이 아니라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치유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 16대 8 간헐적 단식을 12주간 실시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염증 지표가 현저히 감소했고 인슐린 감수성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뇌 기능도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BDNF라는 단백질이 증가했는데 이는 뇌세포의 성장과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노화로 고생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14시간, 16시간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긴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 시간에는 물, 무가당 차, 블랙커피 정도만 드시고 칼로리가 있는 음료는 피하세요. 심지어 인공감미료도 인슐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노화 가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격렬하게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은 힘들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을 믿고 계시나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함정입니다. 물론 적절한 강도의 운동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강도 운동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단기간에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만성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면역 시스템을 억제하고 염증을 증가시키며 결국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미국의 유타 대학교에서 마라톤 선수들과 일반인들의 염증 수치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과도한 훈련을 하는 선수들의 만성 염증 수치가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염증은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 세포 손상이 가속화되고 각종 질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또한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생성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과 DNA를 손상시키는 주범으로 노화와 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시스템이 있지만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 이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답은 존2 트레이닝에 있습니다. 존2는 우리가 운동하면서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말합니다. 심박수로 따지면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간단히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뺀 수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세라면 최대 심박수가 170 정도이고 존2 강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심박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로 운동하면 숨이 차지 않고 코로도 충분히 숨을 쉴 수 있어요. 저명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존2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고강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고 전반적인 건강 지표도 더 좋았습니다. 존2 트레이닝의 가장 큰 장점은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라고 불리는 세포 소기관으로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기능이 감소하는데 이것이 노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존2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미토콘드리아의 수가 증가하고 기능도 향상됩니다. 이는 세포 차원에서의 노화 방지 효과를 의미합니다. 더 많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성산소 생성도 줄여줍니다. 존2 트레이닝은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한 번에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빠르게 걷기, 가볍게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운동 강도를 정확히 측정하려면 심박수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나 가슴 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강도에서 시작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2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까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면에 관해서는 매일 밤 11시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주말도 예외 없이 지켜야 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힘들겠지만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적응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대신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두 번째, 식사에 관해서는 하루에 8시간 동안만 음식을 드시고 나머지 16시간은 물과 무가당 차만 마시세요. 예를 들어 오후 12시에 첫 식사를 하고 오후 8시에 마지막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2시간 공복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운동에 관해서는 일주일에 3번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강도로 40분씩 움직이세요. 특별한 운동복이나 헬스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집 주변을 빠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화는 선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3가지만 실천하셔도 3달 후면 거울 속에 여러분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피부는 탄력을 되찾고 체력은 20대로 돌아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사람들이 나이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심지어 건강검진에서 실제 나이보다 10년 젊은 생체 나이가 나온 분도 계시고요.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화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10년, 2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밤부터 11시에 잠자리에 드시고 내일부터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보시고 이번 주부터 존2 강도로 운동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건강한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